이번 주도 한국갤럽 조사가 없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발표된 전국 지표 조사 MBS 조사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이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장 리서치 4개 회사가 두 회사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조사를 하고요. 아하. 2주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 이번 조사가 10월 7일부터 9일 3일간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예. 국내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언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MBS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조사도 응답률이 상당히 높네요. 응답률이 높은 편이죠. 예전에 이거보다 더 높았는데 예. 요게 그러니까 이 응답률이라는 게 전화 받은 다음에 예. 안 끊게 하는 건데요. 끊으면 응답률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응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조사를 진행하는 쪽에서는 그 직접비, 그러니까 비용이 덜 나갑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은 응답률을 높여야 좋은 건데 지금 같은 경우 15.6이면 상당히 높은 응답률입니다. 상당히 좀 신뢰도도 더 있다고 볼 그렇죠. 수 있는 예. 거겠고요. 근데 그 MBS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5%로 그 취임 후에 가장 최저였는데 하나 더 떨어진 거죠. 24%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서 최저 맞습니다. 기록을 갱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계속해서 최저치를 경신하거나 이제 횡보하거나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30%를 봤을 때 예. 6% 포인트 하락해서 24가 됐습니다. 5점에다 어허. 걸렸죠. 걸려서 이 정도 되면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뚜렷한 중기 하락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 24는 이번 정부 들어서 최저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허. MBS 조사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예. MBS 조사는 그 전국을 나눠서 할 때 저희가 흔히 조사를 할 때 그 권역별로 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네. 하나의 권역, 경기도 하나의 권역, 예. 부산은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는데 MBS 조사는 지금 이와 같이 지역을 17개 광역 시도별로 이렇게 촘촘하게 조사를 합니다. 어허.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산, 울산, 경남 조사를 해버리면 아무래도 부산이라든지 울산처럼 그 좀 대도시에서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데 이 조사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 남북도 이런 다시 말씀드려서 읍면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예. 분들도 인구 비례에 맞게끔 추출이 된다. 골고루 이렇게 나오네요. 보실 수가 있죠. 표본을 골고루 네. 고른다는 특징까지 있네요. 그런 조사에서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뭐랄까 약간 읍면에 계신 분들은 예. 뭐랄까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다 모르시고 그렇게 생업에만 종사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분들까지 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되게 좀 이거 좀 약간 보수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24입니다. 그런 MBS 조사가 24가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24의 긍정률이다라는 거는 그 4명이 이제 맥주 마시면 1명 정도도 긍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와. 이 얘기입니다. 4명 중에 그렇죠. 한 명도.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다들 보면 여러 조사들의 종류는 다르지만 다 지금 하락 최저점을 다 찍고 최저치. 있는 거는 맞는 예, 그렇죠. 경향 같습니다. 대통령 긍정률이 이게 뭐 어느 ARS 조사에선 뭐 예. 되게 높고 40%를 유지하고 이렇게 되느냐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얘기는 좀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막 좋아하시던 분들 중에 일부가 당은 모르겠고 하여튼간에 예. 대통령과 관련해서 나는 지지한다고 할 수 없다, 긍정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생겼다. 그러니까 현재 권력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 긍정이 24%밖에 안 나온다. 긍정을 할 수 없다라는 분이 상당히 그 생겼다. 대통령 편을 많이 좀 안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보수 예, 어떻게 보시죠, 우리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부끄럽다. 부끄럽다.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낀다. 예. 그러니까 뭐 보수 지지층이 그렇다고 해서 진보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게 좀 꺼림직하다, 아하. 부끄럽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지표가 상당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좀 세부 지표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방금 말씀 주신 보수 쪽에서는 절반만이 긍정평가, 아하. 보수에서도 41%는 지금 부정평가로 돌아선 MBS 조사입니다. MBS 조사에서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중도 보시면은 중도에서 예. 17%가 긍정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중도 민심은 너무 싸늘한데요? 굉장히 예. 냉랭하죠. 이 정도면 여기 보시면 부정이 73입니다. 아니 뭐 73.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아하. 이거는 그러니까 보수의 고립,
예. 완전히요. 큰 선거를 놓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중도 성향이신 분들한테 좀 도와주십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17대 73이라는 거는 정말 잊기 어려운 숫자죠. 4배가 더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요. 4배 차이가. 아니 이렇게 되면은 중도 성향이신 분들끼리만 모여도 어허. 지금 국정과 관련해 가지고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엄청 많다는 거죠. 근데 엄청난 중도 차이. 네 분이 모여서 민생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을 때 예. 한 명도 거들어주지 않는다. 대통령 측을 편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편들어줄 수 없다. 지금 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중도가 결정은 예. 중도가 사실은 큰 결정은 다 하잖아요. 큰 캐스팅부터. 선거, 예, 아니, 큰 선거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자, 이 24라는 긍정 평가를 가지고 예. 총선을 다시 뛴다면 내지는 내년에 총선 미니 총선이라는 재보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때는 그 뭡니까 국회의원 많이 나오겠죠. 네. 그때 과연 어허. 국민의힘이 예. 대통령과 같이 손을 붙잡고 그런 재보궐 또는 또 뭡니까 미니 지방선. 총선, 미니 예, 총선. 미니 총선, 예. 미니 총선이라고 하는 재보궐 그리고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다. 이거 한번 지역 한번 보시죠. 지역. 예, 지역 지금 한번 볼까요? 서울이 18 나왔습니다. 어허. 충격적입니다. 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진 건가요? MBS 조사로는? MBS 조사에서요. 예. 서울이 지난 조사에서 27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몇 프로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9% 포인트 프로가 빠졌죠. 빠진 거네. 한 예. 주 만에. 예. 서울이 18 나왔습니다. 엄청나네요. 서울 뭐 경기도가 21인데 보통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좀 그 대통령 긍정 평가 약간 높았다 뭐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낮죠. 어허. 예. 아니 그 대표적인 격전지라고 하는 충청권 29대 65입니다. 아하.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재보궐 선거 하는 부산 지역은 또 어떻게 나왔죠? 이게 바로 예. 대구 경북은 46을 유지했는데 네. 부산은 29입니다. 어. 긍정률이. 엄청 그렇게 되면은 낮네요. 참 이 수치를 가지고 과연 이 수치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예. 금정구에서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 있을까? 좀 어려운 선거가 되겠군요. 그렇죠. 아하. 어떻게 보면은 예. 그냥 후보가 혼자서 달리기를 해도 옆에서 경쟁 상대가 벌써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힘들 텐데 아주 그냥 돌덩이를 하나 어깨에 얹고 그러니까 맞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거랑 그렇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걸 짐을 들고 뛰어야 되는 그런 아주 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짐을 들고 뛰어야 되는 예, 상황이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연령대에도 물론 40대 뭐 가장 그 좀 고민도 많고 예. 뭐 자녀 애육과 뭡니까 이 부모님 봉양도 하고 있는 40대에서 긍정 평가가 9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자 이것도 그런데 예. 지금 이게 50대에서 78%면 50대 약 80%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50대에서 아. 60대에 57이에요.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따지자면 지금 굉장히 싸늘하다. 싸늘하다. 예. 지금 뭐 전 세대가 그죠? 그 지금 예. 60,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예, 거의 다 지금 싸늘한 것 같고요. 혹시 화면이 준비가 예. 그래서 일단은 요즘 세대별까지 저희가 예, 예. 지역별, 세대별 다 한 번씩 살펴봤고요. 요- 전 좀 궁금한 게 총선 때 기준으로는 MBS가 지지율이 몇 프로 나왔었죠? 윤석열 대통령. 바로 그겁니다. 네, 긍정 지지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선 때 총선 38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38을 가지고 108석을 했던 게 지난 총선인데 예. 지금은 14%가 더 빠졌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허. 저는 지금 총선을 하면 국민의힘이 당시에 예. 현장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서 봤는데 그 개헌선 막아달라고 읍소를 했어요.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거의 그냥 땅에 엎드렸어요 그때.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조 그래서 심판론 하다가 그게 땅에 좀 엎드렸어요. 먹혔습니다. 먹혔어요. 어허. 맞습니다. 먹혔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영남에서는 먹혔죠. 예. 정확히 먹혔고 그렇게 엎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이 민심이 과연 그렇게 엎드린다고 해서 예. 먹힐 것이냐? 아하. 그리고 108석 중에 그러면 지금 108석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분들,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예. 지금 총선 다시 한번 한다면 몇 분이나 남을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봐야 될 일이에요. 그 격전지에서 되신 분들은 다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병신운운하지 아이고.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 욕설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국정감사장에서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을 정말 개 돼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표현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국정 지지도 하락은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지금 지지율이 총선 때를 대비했을 때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14%가 빠진 상황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집권 여당의 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거에 대한 조사도 좀 나왔다면서요? 예. 저 노트북이 예. 안 되나 잠시 본데 연결이? 예, 화면이 준비돼. 아, 예. 예. 됐다. 예. 그 김건희 여사 제가 이걸 보니까 잘못된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이 행사가 됐고 예. 재표결을 했는데 이제 부결이 됐다. 이게 잘못된 결정에다가 60인데 그러면 잘한 결정이 한 40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모름무응답이 18인 거를 일단 보셔야 됩니다. 아하. 예, 모름무응답이. 예. 그럼 잘한 결정이 22죠. 22. 예. 이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24였습니다. 잘한 결정이 20입니다. 더 줄어드네요. 그죠? 아하. 그 얘기는 뭐냐? 거부권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예. 사실은 대통령 긍정률은 더 하방 압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요게 요 문항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하나라도 잘 모르면 잘 모른다라고 할 그 확률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잘 모름이 18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 각각을 물었다면 잘못한 결정에다가 조금 더 높을 확률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진다면 대한민국 국민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예. 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또 이것을 또 결과적으로 이제 국회에서는 부결이 됐는데 이런 과정에 대한 아주 굉장히 어허. 불만 섞인 아쉬운 되게 어떤 분들은 좀 괴로울 수도 있는 그런 민심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아하. 다시 말씀드려서 계속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긍정률을 결국에는 위에서 계속 압박해서 누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거부를 하면 할수록 국정 지지율은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뭐 댓글로도 뭐 우리 진영혜님 아까 슈퍼챗도 쏴주셨는데 너무 이렇게 좋은 의견들 다 올려주고 계시고요. 예. 그 다른 조사 결과도 또 항목들이 있다고 예, 예. 하던데 다른 항목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제가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예. 죄송합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예, 하나 더 짚어 주시죠. 네. 예. 이게 중요한 뭐냐면 부분. 요거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을 이제 긍정 부정하느냐가 있고요. 신뢰하느냐가 있고 좋아하느냐 호감하느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MBS에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 신뢰. 이 신뢰 하락폭을 한번 보시죠. 26. 엄청난데요. 26입니다. 지금 대통령 긍정 평가가 24죠. 예. 거부권 어쩌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22 나왔죠. 신뢰, 국정 신뢰도가 이게 보통 안 좋을 때도 3, 40이 나왔어요. 보십시오. 꽤 높게 형성이 됐네요. 그렇죠. 신뢰는. 지금 26입니다. 예. 지금 이 정도를 가지고 국정을 그러니까 아까 거부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예. 국정에 대한 신뢰감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도 못하고 신뢰도 잘 못하겠고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나오면은 국민 제가 봤을 때 한 3분의 2입니다. 3분의 2가 서운해하고 수사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내외분이죠. 예, 외국가 지금 순방에 갔다가 저는 그러니까 이 순방의 그 화려한 화면이 이걸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민심을. 예. 예, 그렇게 한번 짚어 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지표 결과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예. 좀 봤는데 그냥 통계적으로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예. 이쯤 되면은 이 현 정권에 대해서 노란불입니까? 빨간불입니까? 빨간불이죠. 이거 빨간불입니까? 예. 아하. 빨간불이죠. 이 노란불에서 빨간불 된 지가 좀 된 것 같고요. 그것도 꽤 지금 됐다고 예, 보셔야 예. 됩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낮아질 때는 20%대로 국정 긍정률이 깔릴 때는 예. 빨간불이고 이게 빨간색이 더 빨개지다가 이게 펑 하고 터질 수도 있어요. 어허. 예, 우리 가끔 보면은 영화에 그 뭡니까 시한폭탄 같은 거. 뭐 형광등 터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계치가 넘어가면은 임계치가 그냥 넘어갈 수가 순간이잖아요. 있습니다. 무너지는 예. 게. 이게 굉장히 아하, 심각합니다. 심각하다. 지금, 민심이 이제 얼어붙었다. 우리 이렇게 좀 보셔야 김지호 대변인은 주변에 그냥 민심
이 통계적으로 말고 주변 민심 그냥 객관적으로 좀 어떻게 요즘 좀 듣고 계십니까? 아니 이제 저희 가족분의 한 분이 어제 MBS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4% 나왔더라 얘기하길래 역대 최저치죠. 아니 근데 이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정치 고관여자니까 여론조사 유심히 보지만 뭐 저희 가족 좀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빠진 거를 그렇게 정확히 알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지금 이제 어떤 분위기는 정말 부글부글하다. 정말 임계점에 도달했고 예. 뭐가 트리거가 될 거냐. 예. 그건 아무도 모르죠. 위원회에 의한 일이든 뭐든 뭐가 트리거가 되면 정말 민심을 빵 터질 그러한 단계에 와 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10월 16일에.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폭정을 저지르고 있고 검경을 앞세워서 국민을 압박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말 김용현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병신운운을 하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정권에 경고를 줘야 되는데 예. 여론조사뿐 아니라 확실하게 선거로 심판해야 정말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아니라 실제 시험으로 그럼요. 심판해야 된다. 특히 저기 부산 금정, 예. 강화, 그다음에 영광, 곡성 이 선거를 위해서 제가 아시는 분은 대부분 부산하고 지금 영광에 내려가서 선거운동에 열심히 매진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저도 참 의문인 게 대통령 또 순방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코 순방 또 해외 여러 번 나갔습니다. 이번에 싱가포르까지 갔고요. 인사도 많이 했어요. 뭐 고용노동부 장관 바꿨고 뭐 인사 교체 많이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바꿨고요. 근데도 지지율이 안 오르면 이 더 이상 할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할 수 있는 걸 긍정적인 걸 다 했는데도 지금 국감에서는 다 김건희 정국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참 어떤 퇴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약간 아직은 이 정도면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큰 선거가 없으니까 이제 재보궐 정도니까 예. 버티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있는 코앞에 있는 선거가 큰 선거라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죠. 아하. 예, 근데 총선 때는 못 못 돌아다녔었으니까요. 그 맞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고. 예.